앵커님도 네. 저하고 방송을 하더니 네, 마인드가 완전히 한의학적으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반의사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순환톡톡 리듬톡톡 진행을 맡고 있는 엄혜정입니다. 걸음걸이와 자세가 바르면 관절이나 근육인대가 유연하게 움직인다. 걸음걸이와 자세가 바르면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산소와 영양소를 원활하게 공급해준다. 걸음걸이와 자세가 바르면 순환이 잘 되어 노폐물 배출이 잘 된다. 발가락이 내 몸을 고친다라는 책에서 요약을 해보았는데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면서 대우받지 못하는 발, 그 발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건강문화 스토리텔러 안수기 박사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건강은 순환, 순환은 리듬, 건강과 문화의 그런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는데 저도 발에 대해서 발을 특별히 사랑하는 남자 네. 안숙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발에 대해서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다시 발투 편을 가지고 예. 돌아오신 안수기 박사님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그 먼저 발의 중요성, 건강함, 그러면 발이 얼마나 중요하고 발이 어떻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네. 지난번 1탄에서는 네, 발에 미적 네, 접근이다면 네, 2탄에서는 발이 우리 몸에 미치는 실질적인 어떤 건강의 그런 문제, 또 이런 걸로 질병의 문제, 또 이것을 어떻게 예방, 치료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한번 의료적으로 한번 발을 접근해 볼까 합니다. 네. 지난번에는 그렇군요. 문화적인 발, 네. 미인들의 기준이 음, 우리 동양 쪽에서의 미 내지는 성적 상징이 뭐 가슴, 얼굴 뭐 이런 것보다는 발에 더 비중이 있었다. 네. 그리고 이게 경락학적으로 한의학에서도 발은 성적인 경락의 어떤 중요한 어떤 뭐 그 교착점 내지는 접점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좀 치료학적으로 접근해 볼까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발에 관한 질병들이 다양하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발에 대한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발 하면은 질병 발에 뭐 피부병으로 일단 무존습진 네,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조금 전문적으로 가면은 통풍이라는 질환이 네, 보면은 이 엄지발가락 쪽 네, 이렇게 엄지가 있다면 엄지 이 중족골이라 아니 이 아래 기저골 네, 이쪽에 발가락이 막 이 연결되는 부위에 이 네, 부어오르는 네. 그래서 통풍 때문에 발을 걸음을 못 걷는 통풍이 또 있고요. 그런 통풍이 심각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 요즘 또 통풍이 유독 많은 이런 이런 중년 이런 통풍이 많은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것도 있고 또 족저근막염이라고 발 뒤꿈치가 아파서 아침에 못 걷고 아파서 이렇게 뭐 이런 분들 우리 큰 아들 군대가 있는데 네. 족저근막염 있다 하더라고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이 침대에서 내려서 땅을 짚을 때 발이 아파서 못 견딥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뒤꿈치를 들고 예, 이렇게 꽃발로 걸어야 하는 이런 족저근막염이 있고요. 아, 네.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발목이 잘 습관성 탈구라고 해서 발목이 잘 이렇게 뒤집어지는 이런 것들도 이 발목의 인대가 약해지면서 한번 삔 뒤에 네. 자주 오는 네. 습관성 탈구 같은 게 오고요. 네. 더 위로 올라가면 종아리가 붓거나 하지 다리가 붓는 하지 부종 네. 또 뒤쪽 이렇게 뭐 종아리에 실핏줄이 이렇게 드러나는 네. 정맥류 네. 네. 이런 것들이 다
발과 관계된 질환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렇군요. 보시면 여자분들도 하지정맥류가 의외로 많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런 발들의 문제, 네, 트러블이 생기느냐 네. 하는 것들, 네. 또 발이 몸에서 어떤 부분에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우리 몸에서 제일 먼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엄지발가락 끝이요. 예, 맞습니다. 발입니다. 네. 일단 심장에서 네. 심장을 기준으로 우리 몸에 네. 제일 먼 곳 네. 발이지 않습니까? 네, 발이요. 손보다는 발이 더 길죠. 네. 심장에서 피를 보낸다면은 어디까지 보내면 최고 그냥 심장에서 제일 먼 곳 발까지 보내는 곳이 가장 큰 어려움일 겁니다. 그럴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만일 심장에서 피를 붓는다면 심장이 제일 먼저 자기한테 신선한 피를 에너지로 쓰고요. 네, 네. 왜? 그 피 속에 우리가 알다시피 당과 산소를 전해주지 않습니까? 네. 당은 우리가 움직이는 에너지고 산소는 그 에너지가 나오기 전에 산소를 기점으로 줘야만 에너지가 이 산화가 되니까요. 그래서 산소와 당을 보내는 이 피가 가서 활동하는 힘이 되는데 네. 이때 심장이 보내는 가장 신선한 피는 자신이 먼저 쓰고 네. 그걸 관상동맥으로 해서 심장이 쓰고 대부분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게 어디냐? 뇌입니다. 네. 뇌 쪽에 많이 보내는데 네. 가장 멀리 보내려면 음. 발까지 가야겠죠? 아까 먼 곳이니까. 네. 그래서 발에 보내는 것이 심장으로서는 발까지 잘 보내는 것이 큰 과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겠네요. 심장에서 자기가 쓰고 뇌로 많이 보내주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저 아래 발끝까지 보내주려면 엄청 그래서 힘들겠어요. 만약에 심장에서 순환에 문제가 있다면 네. 제일 먼 곳부터 사인이 보내겠죠. 아, 그렇군요. 뭐 머리 많이 쓰는 머리도 사인이 보내지겠죠. 네네. 심장 자체도 문제겠죠. 어. 그래서 혈액 순환이 안 되면 네. 발은 차가워지거나 네. 그렇겠죠. 네. 뭐 붓거나 네. 뭐 어떤 압을 네. 뭐 약하게 받거나 심하게 받거나 변화가 오겠죠. 아, 그러면 이런 다양한 이런 그 발의 질병의 질환들. 질환들이 혈액 순환에서 그렇습니다. 원인이 돼서 그렇게 생긴 거군요.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걸 굳이 뭐 순환이 잘 되는 걸 막 혈관 뭐 어떤 기능으로 봐야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이런 부분이 네. 그래서 사지발단, 손끝, 발끝 이런 부분들은 다 혈액 순환의 센서입니다. 네. 그래서 발에 그러면 혈류량이 떨어지면 네. 심장의 파워가 떨어져서 혈류량이 떨어지면 발부터 제일 먼저 느끼죠. 네. 그래서 사실은 발에서 심장에서 제일 먼데 심장 상태의 정보를 가장 먼저 내지는 어떤 만성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심장의 센서 내지는 제2의 심장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발이 가지는 의미 네. 사실은 순환의 어떤 바로미터다. 아, 그렇군요. 발로미터가 아니라 그러면 바로미터다. 이렇게 평소에 발이 시려워서 잠을 못 자고 양말을 꼭 신어야 잠이 온다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뭐 그분들은 그 혈액 순환이 안 되고 있고 어떤 심장의 기능이 약해져 있고 뭐 이렇게 연결이 되나요? 예. 태어나면서 찬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린 때는 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어린아이는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돌죠. 네. 그래서 뭐 손발이 차다 어린아이들이 네.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되게 따뜻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물에서 노는 네. 그런 데도 무좀 안 생깁니다. 아이들은. 아, 네. 근데 어른들 물도 안 됐는데 무좀 생깁니다. 습진 생기고요. 그러게요. 아이들은 습진 잘 안 생깁니다. 웬만하면 왜? 심장에서 워낙 왕성하게 피를 잘 보내니까 습진, 무좀이 이런 사이에 생길 틈이 없는데 무좀, 습진, 각질 다 혈액순환이 안 되는 증거고요. 네. 아까 지금 손발이 차다 네. 수족냉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이것도 순환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네. 발을 통해서 순환을 어떤 봐야 한다는 거죠.
발에 어떤 그 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자각할 수 있는 것들이 발의 그 형태, 예. 자기 발의 형태만 잘 살펴봐도 어떤 큰 질환들은 예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제가 어느 날 우리 집 옆에 백운 요양병원 거기 병문안을 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어르신을 만났는데 이렇게 중풍을 맞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중풍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네. 그 중풍을 맞으셨는데 여름인데 발이 다 보여서 봤더니 발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한쪽으로. 그래서 어르신 혹시 발이 언제부터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젊어서부터 발이 이렇게 붓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중풍이 없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발이 저렇게 되면 중풍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미 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구나라고 이제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발의 어떤 모양만 살펴봐도 그런. 이제 우리 앵커님도 네. 저하고 방송을 하더니 네, 마인드가 완전히 한의학적으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반의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공부 중에 최고 공부가 제가 네. 거듭 말하지만 뭐 요즘 인문학 공부, 네, 네. 뭐 문화 공부 하는데요. 몸 공부가 최고입니다. 그런 계속 것 공부 같아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발이 좀 이렇게 변형이 오더니 이건 사실은 그 변형이 올 때 그쪽으로 어떤 발이라는 게 딱딱 짚고 가야 하는데 네, 이게 네. 변형이 왔다 네. 근육, 인대가 위축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네, 그쪽으로 그렇군요. 순환이 뭔가 적어졌기 때문에 네, 뭔가 붙고 이게 쫙 벌어져야 하는데 붙어 있고 네, 한쪽으로 이렇게 오므라들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건 예전에 말하면 한쪽만 순환이 오는 네. 한쪽이 저리거나 마비되거나 떨리는 거 품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품기가 나타났는데 그분은 인지 못한 거죠. 근데 앵커님 정도 이렇게 몸 공부를 이제 내공이 쌓아가면 네, 네. 이게 품기구나 하고 빨리 어. 순환을 높여서 쫙쫙 펴지게 하고 네, 네.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러게요. 그게 예방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발이 구조적으로 변형이 있거나 손톱이 발톱이 뭐 이렇게 무좀이 파고들거나 네, 뭐 각질이 생기거나 습진이 있거나 네, 순환이 안 된다는 사인이고요.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순환을 높일 건가 하고 계속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고민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내 몸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 그럼 내가 그걸 알아차렸어. 그러면은 내가 내 몸에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은 전문적인 코칭이 필요하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네. 뭐 발가락 마사지, 시압, 네. 교정, 네, 또 침, 뜸, 부항, 또 한약을 먹어서 순환을 높이고 이런 네, 것들은 네. 다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고요. 네, 네, 그러나 이제 좀 뭐 그런 도움이 없이 자가로 좀 치료를 하고 싶고 지혜가 있는 분들은 네, 전문가의 코칭 없이 자신들이 그 노력을 하죠. 뭐 예를 들면 운동이 제일 좋겠죠. 운동을 하게 하고 발끝치기. 예, 발기치기나 뭐 네. 어떤 보행 이런 네. 것들이 걷기. 아까 근육이 부족했다 그러면 그런 걸 높이는 네. 운동을 한다든가 규칙적으로 걷더라도 발가락을 이렇게 쫙 펴고 걷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답은 없습니다. 아, 자신만의 뭐 어떤 사람은 제기차기만 해가지고도 뭐 교정이 되고 그렇죠. 그래요. 예, 뭐 어떤 사람은 나의 집에 계단만 오르내리는 것도 네, 그렇고 네, 네. 이제 걷는 것도 사실은 이제 보행 전문가들은 사람의 일생이 보행을 처음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걸으면 산다. 네, 반대는 못 걸으면 죽는다. 네, 이 보행을 강조하는 이런 걷기 운동 뭐 이런데 코칭 스텝 강사분들 보면 걸음만 봐도 그 사람을 다 한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의 걸음걸이가 반듯하고 네, 힘차고 경쾌하냐 네, 아니면 그걸 질질 끌고 어렵게 걷고 마지못해서 걷냐 이것만 보고도 이렇게 보인다. 네. 뭐 더 심한 사람은 네. 어떤 구두방을 뭐 구두 닦이는 뭐 구두 형태만 다른 것만 보고도 네. 건강을 짚어낸다고 네. 하는데요. 저도 이제 의사로서 30년 이렇게 하다 보니 뭐 얼굴만 봐도
발톱 무좀만 봐도 아 이분의 뭐 상태는 어느 정도겠구나 이런 걸 그러시겠죠.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발에 대한 건강 관리 이런 부분에 어떤 묘방이 있느냐? 사실은 뭐 딱히 없습니다. 각자 자기만의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네. 그걸 찾아서 네. 발의 이런 어떤 순환을 높이도록 운동을 하든 관리를 받든 치료를 받든 이런 걸 해야 목욕을 하는데 하든. 예, 제가 항상 강조하는 네. 것 중에 발의 목욕 이거 다만 발을 보면 건강이 보인다는 거죠. 네, 네.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나 음. 이걸 봐야 하는데 네. 발을 보고 그런 걸 보이면서도 실천을 않고 계속 발한테 압박을 주고 순환을 못하게 하는 거 네.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네. 이제 하수라고 표현을 해서 좀 그렇지만 진짜 전문가들은 발만 보는 게 아니라 발을 봄으로써 어디를 본다? 몸 전체를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발이 저러면 순환 내지는 심장의 어떤 그런 트러블까지도 개선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죠. 네. 그래서 이게 왜 왔느냐?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또는 잠을 불면의 밤을 계속 지새고 네. 또는 뭐 어느 네. 시기에 수술을 하고 났더니 발이 차가워졌다. 맞아요. 예. 뭐 이런 사람들. 여자분들 특히 뭐 제왕절개나 예. 이렇게 복부 수술을 하게 되면 완전 하체 쪽으로 순환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수술은 뭐 부득불 해야 할 경우는 해야죠. 근데 네. 수술에 좀 부담이 네. 뭐 수술을 잘못해서 뭐 신경을 건들고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수술 전에 하는 마취, 네. 그다음에 수술에 할 때 흐르는 출혈, 네. 그 뒤에 이걸 다시 염증 생기지 뭐라고 하는 항생제 뭐 네. 이런 과다한 투여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몸에서 느끼는 어떤 부담감은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수술은 좀 신중해야 하는데 또 수술을 이렇게 주장하고 수술 전문가들이 볼 때는 또 서운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이런 그 수술 뒤에도 이렇게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네. 몸의 체력이 급격하게 방전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들 순환의 어떤 징표 네. 발을 보면 건강해 보인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발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포인트 하나 알려주시면서 마무리하시죠. 예, 이제 발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노출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물론 요즘은 겨울에도 뭐 양말 안 신는 분들이 많은데 여름으로 갈수록 뭐 샌들 뭐 이런 걸로 발이 있는데 지금부터 발에 대해서 좀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발의 이런 어떤 순환이 좀 잘 시키려면 발에 어떤 형태로든 자극을 많이 주라 권하고 싶어요. 발에다가 자극을 많이 주면 그렇죠. 발바닥이 단단해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일부의 근육이 발달되고 어디는 이렇게 군살이 박힐 수도 있는데 네, 네. 그런 자극을 예를 들면 뭐 마사지를 해준다든가 뭐 침을 맞는다든가 네, 네. 뭐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그런 자극이죠. 자극을. 예, 네. 그래서 발에 자극을 많이 줄수록 걷는 것도 자극입니다. 뛰는 네. 것도 또한 자극이고요. 네, 네, 네. 그래서 발에 자극을 많이 주라. 발을 근데 그 뒤에 또 쉬어줘야겠죠. 네. 발을 너무 또 자극을 많이 주면 이게 노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네. 그럴 그래서 것 그 같아요. 다음부터는 붓고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가만히 안 쓰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거 이건 또 순환을 저하시켜서 또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적당한 어떤 자극, 적당한 보충, 적당한 휴식 이건 리듬입니다. 네. 그러려면은 근본적으로는 식사, 수면, 운동, 휴식에 리듬을 타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순환은 네. 리듬, 순환 톡톡, 리듬 톡톡의 리듬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네. 발에 자극을 많이 주는 운동이나 뭐 여러 가지 세라피 이런 것들은 네.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발의 중요성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지난번에 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투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원장님께서 다시 오셨는데요. 건강의 기초가 되는 발 관리를 잘 하셔서 아름다운 발로 총총총총 다니시면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름다운 날 되시고
모병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